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에는 혹시 추위 타시는 기사님들 계시죠? 추위 타시는 기사님이시면 전기택시는 아직 하지 마시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오늘 지금 일단 오전 시간 근무 끝났습니다. 막 열 몇 시간씩 계속 하는 건 힘들어서 지금 6시간 운행했고 6.5 정도, 그 다음에 200km 정도 타고 왔습니다. 실제 일을 하면서 탄 건 한 30km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200km 정도를 썼습니다. 근데 200km 정도를 탔죠. 200km 탄 그 중에 연료비가 어느 정도 쓰였을까요? 연료비가 정말 어이없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전력 전체 소비인데 자동차를 돌리는 구동용으로 쓰인 에너지가 60%예요. 근데 옆에 24%는 에어컨 때문인 거예요. 에어컨 때문에 쓴 에너지가 24%. 그 다음에 이건 조명이랑 뭐 화면, LCD, 화면, 계기판 같은 것들, 전조등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조명에 쓴 거 12%. 그 다음에 이건 뭐 충전이나 이런 데 쓴 거겠죠. 그러니까 실제 전체 만약에 연료비를 10,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만원 중에서 구동용으로 쓴 건 6,000원 밖에 안 되고 2,400원이 에어컨용으로 쓴 거예요. 엄청나게 쓴 거죠. 그냥 막 추울 정도는 아니고 오늘 19도에서 21도 정도로 오토로 해놓고 그냥 돌렸거든요. 근데 6시간 정도 에어컨 켜버리니까 이만큼 24%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더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추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전기택시 아직 하지 말라냐 라고 하면, 이게 에어컨은 그나마 냉매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능만 돌아가는 식으로 쓰기 때문에 좀 덜하대요. 근데 이게 겨울이 되면, 안 그래도 겨울이 되면 추워서 배터리 효율이 낮아져요. 낮아지는데 더 심각한 건 배터리 효율뿐만 아니라 겨울에 이렇게 공조를 하면 당연히 에너지를 쓰겠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쓰겠죠.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죠. 거기에 진짜 전기를 그냥 순수하게 쓰면 어마어마하대요. 전기 소비량이. 우리가 마치 그 온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 바닥에 매트 있잖아요. 매트나 온풍기 같은 것들 전기 엄청나게 먹죠. 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기차니까 이게 뭐 그 엔진에서 뜨거운 그 식히면서 나온 그 열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전기차들은 이 겨울에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히트펌프를 장착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아이오닉 5는 지금 히트펌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히트펌프가 있으면 별도로 이제 뭐 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발생된 열을 뭐 실내로 보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히트펌프가 장착된 차들은 겨울에 확실하게 주행거리 저하가 좀 덜한데 그래도 심하다. 근데 히트펌프 없는 차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절반 정도까지도 주행거리가 까인대요. 내려간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보십시오. 전체 에너지 쓴 것 중에서 24%가 에어컨인데 이게 겨울에 되면 이게 한 35% 이상으로 넘어가겠죠. 35% 40%가 될 수도 있죠. 열 에너지가. 그러면 겨울에 주행거리도 짧아졌는데다가 안 켜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손님 때문에. 우리야 뭐 두껍게 껴입을 수 있지만 손님이 문제인데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켜놓으면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게 아직 전기 택시나 전기차가 물론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개인용으로 타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불편함 없이 개인용으로 뭐 추우면 뭐 좀 따뜻하게 껴입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히트 덜 쏘고 그러면 연료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짧아지는 것도 좀 덜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택시는. 결국 그러면 히터 손님이 웬만큼 원하는 만큼 따뜻하게 켜줘야 되고 그러면 주행거리가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운 거 싫어하고 추운 거 싫어하는 기사님들은 이게 마음 놓고 펑펑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뭔가 좀 애매하긴 하다. 뭔가 속 시원하게 그건 아니고 일반 내연기관 가스차처럼 그렇게 마음 놓고 막 틀기는 그렇고 아직은 뭔가 미완성이다. 그래서 약간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그 충전 속도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충전하면 열이 좀 심하게 올라와서 충전 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현상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지금 고작 이제 5,000km 정도밖에 안 탄 차거든요. 이제 뽑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완속 충전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벌써 발생했어요. 그러면 좀 심각한 거죠. 이게 다른 기사님들도 많이 경험을 하신대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서비스 센터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7월 19일인데 그 예약을 하니까 8월 3일 정도가 가장 가까운 시점이고 그때 뭐 접수되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는 해놨는데 여튼 한 달도 안 됐는데 충전 속도 느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진짜 전기차 타야 된다, 전기택시 타겠다 그러시면 타도 되시긴 하는데 지금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나 아니면 EV6 이런 것들은 다 과도기야. 과도기고 요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지 진짜 안정화가 되고 주행거리도 조금 더 증가하면서 괜찮은 만족스러운 전기택시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기택시를 이제 한 20일 넘어가는데 좋은 것도 있는데 아쉬운 것도 있고 아직은 좀 불안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좋습니다라고 추천드리진 못하겠어요. 이번 세대 지금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나 얘들은 뛰어넘고 다음 세대 걸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야 뭐 사버렸지만 솔직히 지금 이 정도 20일 경험하고 문제까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네가 뭐 살래? 라고 하면 고민이 돼요.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심정이면 저는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문제까지 발생할 거면 그냥 K8 깡통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K8 깡통이나 아니면 K8 풀옵션 아니면 K8 풀옵션 아니면 그랜저 깡통. 어차피 지금 소나타를 못 사니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이게 20일도 안 돼서 고장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딴 것도 아니에요. 충전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전기차가 충전 속도가 제일 중요한데 충전 속도가 늦어지면 뭐 어쩌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보통 전조 정상이고 이게 있으면 이제 뉴스에서 보셨죠. ICCU 문제, 그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ICCU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속도를 단계별로 낮춰버려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주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 얼마 이상으로 속도를 출력을 낮추고 하다가 이제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견인해서 센터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그냥 견인도 안 돼요. 그래서 전기차는 견인 요금이 보험으로 하면 좀 비싸요. 제가 이번에 보험 갱신하면서 그 전기차용 견인은 어부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바퀴를 다 떠야 돼요. 이게 돌고 가는 게 안 되고. 그래서 견인 60km까지 하는 걸로 해서 4만 얼마인가 보험료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가 되게 좀 골치 아픈 게 있다. 아직은 완전 하거나 그렇진 않고 신경 쓸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랜저나 K8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난 그랜저나 K8이 싫어 아니면 소나타가 싫어 그런 분들은 뭐 모험 삼아 해봐도 되지만, 그랜저나 K8 아니면 소나타나 K5 뭐 렌트카, 지금 일반 택시는 없으니까 렌트카라도 뽑는, 돈 조금 더 주고 렌트카라도 뽑아서라도 소나타나 K5나 아니면 그랜저 K8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스포티지나 QM6나 SM6나 이런 거 가스차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전기차를 뽑으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뽑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20일 만에 고장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아직은 가스차 사십시오. 여튼 이렇습니다. 세상이 참 뭔가 쉽고 편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